자, 지수대화 단원에 해당하는 최종 점검하기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문제가 보입니다. 125의 세제곱근은 3개입니다. 그런데 세제곱근 125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25의 세제곱근은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제곱근 125는 실수인 것 하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명제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16의 내제곱근은 4개입니다. 근데 여기에선 역시 2개밖에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수인 값 2개만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죠.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세제곱근, 홀수 제곱근은 모든 실수에서 항상 한 개가 존재합니다. 한 개가 존재하는 거야. 한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2, 한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n이 짝수일 때 3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3이 돼야 됩니다. 역시 틀렸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3이어야 되죠. 짝수일 때는 3의 n제곱근은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언제나 2개가 존재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3. n이 홀수일 때 2의 부호랑 상관없이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언제나 한 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5번이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죠. 5번이 답이 됩니다. 어떤 이런 개념적인 부분을 묻는 문제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틀리지 않고 답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에 나와 있는 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1번에 보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이라고 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27이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그냥 답이 나오면 되죠.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따라서 1번은 맞고요. 자, 2번에 주어져 있는 건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거듭제곱근의 종류가 같은 세제곱근 5와 세제곱근 25를 곱하게 되면 얘는 세제곱근 125, 5의 세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5라고 하는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맞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6제곱근 3의 세제곱은 6제곱근 3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앞에 있는 근지수와 뒤에 있는 지수를 나눠주게 되면 앞에 있는 근지수가 2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표시하자 그랬냐면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표시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루트 3이다 라고 표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3번이 틀렸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고 나머지 경우도 다 확인하겠습니다. 내제곱근은 4번의 경우에는 6제곱근, 세제곱근 64. 6제곱근과 세제곱근은 가까이 있는 이 거듭제곱근의 종류는 곱해준다. 8제곱근이 18제곱근이라고 곱해줄 거고 64가 2에 6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주어져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거듭제곱근의 종류와 얘를 나눴을 때 3이 남으니까 세제곱근 2라고 하는 부분이 남는 게 맞죠. 자, 5번에 주어져 있는 건 거듭제곱근의 종류가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7제곱근 하고서 얘를 하나로 씌워도 됩니다. 128이라고 256을 2로 나누면 128이 남게 되고 128은 2의 7제곱이므로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결과는 7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나머지 4개 보기는 다 맞는 거 확인했고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의 경우에는 9가 아니라 루트 3으로 답이 표시되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3번에 나와 있는 건 a가 양수일 때 5제곱근 a의 제곱, 세제곱근 a의 4제곱을 곱하면 m제곱근 a의 n제곱이 된다. 거듭제곱근의 종류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어떤 계산이기 때문에 저는 거듭제곱근의 종류를 같게 만드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5제곱근과 세제곱근을 15제곱근으로 통일시키고 앞에 있는 것의 경우에는 15제곱근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 있는 지수에다가 3을 곱했으니까 우리 지수 자리에다가도 3을 곱해서 a의 6제곱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근 a의 4제곱은 역시 15제곱근 a의 20제곱이라고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계산하게 되면 거듭제곱근의 종류가 같으면 근호 안에 들어있는 값끼리 곱하면 되니까 a의 26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m의 경우는 15가 될 거고 n의 경우는 26이 돼서 n-m의 값을 구하면 11이라는 답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건 12를 최종적인 답으로 하시면 되죠. 물론 우리가 이제 분수지수를 만들 줄 아니까 앞에 있는 것의 경우에는 5분의 2제곱, 뒤에 있는 경우에는 a의 3분의 4제곱이라고 두고 얘네들을 갖다가 분모를 15로 통분해서 6과 20의 합의 형태로 만들어 주게 되면 a의 15분의 26제곱이 되고, 얘를 거듭제곱근으로 다시 표시하게 되면 15제곱근 a의 26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네, 다음은 4번 문제 볼 겁니다. 4번은 뭐 이제 분수 형태로 주어져 있는 각각의 지수 표현들에 대한 연산인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 어떤 방법이든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한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요 바깥에 있는 지수들이 있죠. 이 지수들을 먼저 안쪽으로 해서 분자와 분모의 지수를 각각 분리시켜 놓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의 경우에 바깥에 있는 제곱을 분자에다 제곱을 하고, 자, 분모도 제곱을 할 거예요. b에 마이너스 6제곱. 그다음 나누기가 있죠. 나누기 두고 마이너스 4제곱 역시 분모와 분자에 그대로 적용을 할 텐데, 자, 이제 앞에 있는 마이너스라는 부호는 짝수 제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음수지수는 어차피 역수의 의미이기 때문에 4제곱이 중요한 겁니다. 4제곱을 하면 마이너스는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될 거니까, 분자는 a의 마이너스 4제곱, 분모는 b의 마이너스 8제곱으로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 곱하기 a의 9제곱이 되고, 분자가 분모는 b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될 거예요. 되어 있는 걸 분자끼리 분모끼리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분자와 분모가 지금 현재 각각이 분자는 전부 다 a끼리만 되어 있고 분모는 b끼리만 되어 있으니까 이 나눗셈과 곱셈을 분자끼리 분모끼리 연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분자의 경우에는 a의 4제곱 나누기 a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4제곱에서 빼기 마이너스 4제곱을 할 거고, 맨 마지막에 있는 9는 곱하기 뒤에 있으니까 9를 더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분자에 있는 식이 정리가 될 거고, 분모는 b의 마이너스 6제곱에 그다음 b의 마이너스 8제곱을 나눠야 되니까 빼줘야겠죠. 빼기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그다음 마이너스 6을 최종적으로 더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분자는 a의 17제곱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분모의 경우에는 a의 마이너스 6 더하기 8 마이너스 6이니까 b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분자와 분모의, 분자는 a를 미수로 하는 지수, 분모는 b를 미수로 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m의 값은 17로 계산을 하시고 n의 값은 마이너스 4로 계산해서 최종적인 m 더하기 n의 값은 우리가 13이라고 답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건 1번을 최종적인 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연산일수록 오히려 한 번에 끝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잡해지면 이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 5번에 나와 있는 것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네요. 여기 나와 있는 건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주어지긴 했으나 어쨌든 분수 형태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유리수 지수와 거듭제곱근 근호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연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주어져 있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나는 분수지수로 전부 다 통일할 거고, 앞에 거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4분의 3과 3분의 1을 미리 곱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27분의 64에 마이너스 4분의 1제곱만 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거의 경우에는 3분의 4에 4분의 1제곱으로 분수지수로 통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 정리를 해보면, 안에 들어있는 게 이게 뭐 27분의 64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걸 음수지수를 적용을 한 다음에 이런 거지, 마이너스를 적용하게 되면 얘가 64분의 27이 될 거거든. 이거에 대해서 4제곱이 되어 있는 거고, 바깥에 있는 거는 3분의 4에 4제곱이 아니라 4분의 1제곱이죠. 3분의 4에 4분의 1제곱.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수가 같다라는 겁니다. 지수가 같으면 얘네들을 4분의 1제곱으로 이렇게 묶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밑에 있는 것끼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64분의 27과 3분의 4를 미리 계산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64하고 4가 나눠지면서 16이 남고, 얘도 나눠지면서 분자에 9가 남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16분의 9에 4제곱, 그러니까 4분의 1제곱이 남는데, 16은 2의 4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인 상태에서 얘를 4분의 1제곱을 하게 되면, 분모는 2만 남겠죠? 분자는 3의 2분의 1제곱이 남아서, 보기에 있는 답안들하고 맞춰주게 되면, 분자는 루트 3으로 표시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3번에 있는 답이 최종적인 답으로 선택이 될 겁니다. 순서가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어느 방향으로 얘네들을 끌고 갈 거냐만 명확하면 됩니다. 사실 얘네들이 조금씩 다르게 풀이를 해도 맨 마지막에 목적지는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차근차근히 정리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음번에 6번에 있는 것도 보겠습니다. 밑이 3으로 같은 두 개의 지수 표현으로부터 나눗셈을 계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수를 확장해 나가다 보니 지수에 나와 있는 값들이 유리수에서 실수까지 확장되는 상태죠. 그 나누기고 밑이 3인 상태면 얘는 루트 5 플러스 2하고 빼기 루트 5 마이너스 2 나눗셈이니까 빼준 거죠. 그 루트 5가 없어지면서 3의 4제곱만 남는다. 그러므로 답은 81로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내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초점을 다시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7번, 8번, 9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수들에 대해서 거듭제곱근이나 지수에 대한 확장을 통해서 얘네들을 이제 벌려놓고 나서 곱셈 공식,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의 변형, 그리고 인수분해, 여기에서도 이렇게 분수지수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연산을 똑같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7번째 주어져 있는 문제는 곱셈 공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2의 2분의 1과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2의 2분의 1 부분을 2의 2분의 1 부분을 A라고 바꿔서 문제를 정리해 보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승, A 빼기 A의 마이너스 1승,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얘를 곱셈 공식에 맞춰서 정리하게 되면,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 A하고 A의 마이너스 1제곱을 곱하면 어차피 1이니까 요거만 남게 되고 A의 마이너스 2승이 남죠. 뒤에 있는 건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승과 A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하는 것의 경우에는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하게 되면, 전개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승이 될 겁니다. 따라서 A제곱 부분이 사라지고 2 더하기 2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승이 남는데, A가 2의 2분의 1승이니까 A에다가 2의 2분의 1승을 대입하게 되면 2 더하기 2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하는 게 2의 마이너스 1승 2분의 1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게 이제 1이 되면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답은 3이라고 하는 값으로 확정이 되겠죠. 그죠? 뭐 계산하는데 뭐 굳이 치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곱셈 공식 적용해 가면서 문제 풀면 풀린다. 그렇게 어렵진 않다. 자, 8번도 보겠습니다. 8번에 나와 있는 건 양수 x에 대하여 x의 8분의 1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8분의 1부터 시작을 해서 쭉 곱해 나가는데, 얘네들이 우리가 이제 숫자로 주어지게 되면은 많이 보던 형태예요. 이제 앞에 거부터 차례대로 두 개씩 곱해 주는 거야. 곱셈을 하는데 a의 8분의 1, a의 마이너스 8분의 1, a의 8분의 1 플러스 a의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8분의 1의 제곱 a의 x의 4분의 1 빼기 x의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고, 다시 x의 마이너스 4분의 1과 x의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x의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x의 2분의 1 빼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 요놈하고 요 네 번째 있는 것을 곱하게 되면 x 빼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될 거고,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 거 곱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답이 최종적인 답으로 결정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앞에서부터 천천히 하나하나씩 곱해주면서 정리해 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9번에 나와 있는 건 이 부분은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가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값을 구할 때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로 구할 수 있고요. 또는 만약에 차를 주면 a-b의 제곱 더하기 2ab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곱셈 공식에 변형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기 주어져 있는 것을 계산할 건데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승은 a를 a의 2분의 1의 제곱으로 볼 거고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주어져 있는 차를 이용해야 되니까 이 아랫줄에 있는 요 공식을 쓰는 게 맞겠죠? 그럼 a의 2분의 1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의 2분의 1과 a의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1입니다. 1이기 때문에 2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3의 제곱 9하고 2를 더해서 최종적인 답은 11로 확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a의 2x, 요 앞에서도 이제 많이 연습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a의 2x제곱이 3이라고 하는 걸 준 상태에서 주어져 있는 시계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모분자에 음수인 지수를 다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따라서 나는 여기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분모분자의 a에 3x제곱을 곱할 거예요. 분모분자에 다 곱할 거야. 그러면 분자의 경우에는 a의 4x 더하기 a의 2x가 될 거고 그 다음 분모의 경우에는 a의 6x 더하기 1이라는 이런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건 a의 2x제곱이니까 a의 2x에 대하여 4x제곱은 제곱을 한 거고 a의 2x 그대로 쓸 거고 6x는 a의 2x의 세제곱이고 그러면 이제 a의 2x에다 3을 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3의 제곱 9, 3의 세제곱 27 더하기 1, 28분의 12라는 답이 나오고요. 분모분자 4로 나눠서 7분의 3이라고 하는 답으로 확정 지어 주시면 1번에 그 답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자. 10번에 대한 부분을 조건식을 좀 복잡하게 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25의 x제곱과 25의 마이너스 x제곱을 구해보자 라는 문제인데 자, 주어진 조건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놈을 정리하게 됩니다. 요놈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런 형태가 주어지면 음수지수 없애려고 똑같아. 5의 x제곱을 분모분자에 곱할 거야. 분모에다 5의 x제곱을 곱하면 5의 2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분자는 5의 2x 플러스 1이 돼서 얘가 2다. 좌변에 있는 분모를 우변에 곱해줄 겁니다. 곱해주게 되면 5의 2x 더하기 1은 2 곱하기 5의 2x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될 거고 5의 2x하고 5의 2x제곱을 빼주면 5의 2x제곱은 3이라는 값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0번 문제의 출발점으로 해놓은 거죠. 25라는 숫자가 5의 제곱이니까 이건 5의 x의 제곱과 5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의 식으로 보면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5의 x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 이렇게 갈 필요가 없나요? 이렇게 갈 필요가 없었어. 자, 미안. 5의 2x 제곱이고 얘는 5의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그죠? 이렇게 갈 필요가 없죠. 5의 2x는 3이고 5의 마이너스 2x는 3분의 1이라는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얘는 3분의 10이라고 하는 결과로 우리가 2번에 있는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습니다. 25의 x제곱과 25의 마이너스 x제곱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구한 게 5의 2x를 구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셔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12번에 주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푸는 방식으로 갈게요. 거듭제곱근의 종류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갑니다. A에 나와 있는 숫자를 우리는 세제곱근, 6제곱근, 12제곱근이니까 이 제곱근의 종류를 일치시키는 방법은 거듭제곱근의 종류를 나타내는 숫자들의 최소 공배수로 맞춰주는 거야. 12제곱근으로 맞추면 되겠네. 4제곱을 하게 되면 81이 될 거고 B의 경우에도 12제곱근으로 맞추기 위해서 제곱을 했으니까 5의 제곱 2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C의 경우에는 12제곱근이니까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눈에 딱 보이죠? C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가 제일 큽니다. A가 제일 크니까 따라서 A가 제일 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답 중에서는 5번에 그 답이 있네요. 그죠? 5번을
답으로 하시면 됩니다.